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45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좀 자주 뵈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코로나는 그렇게 큰 병이 아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예,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만날 사람 좀 만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요, 여의도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고, 사실상은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간 건 2번이나 있었죠. 완전히 탄핵된 건 1번이었는데, 이거 매번 대통령 되실 때마다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여파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문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서 여당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가 탄핵까지 간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번에 선거 개입은 이건 너무 구체적이어가지고요. 문제가 더 크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선거 아마 민주당 경선 이제 보면은 박 터질 겁니다. 박 터진다는 게 좋은 의미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정황들은 나타날 것이다. 제가 이제 노원병이잖아요. 네. 노원갑을병에서 지금 이제 경선이 세게 붙을 걸로 예상되는 노원갑이에요. 네. 거기가 누구 나오죠? 이도구. 아니, 그건 인효동 현경병은 그 자유한국당 쪽에 계신 분들이고.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 보면은 그 유성화 전 춘추관장. 그 김정숙 여사와 친한 것으로 알려진. 다 친하대? 그분과 그 현역의 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은 또 친문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분이 붙는데 제가 다른 당 경선이다 보니까 굳이 길게 말 안 하겠지만은 요즘 제가 노원병에 선거운동 다니잖아요. 노원병에 맨날 보이던 민주당 당직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구의원 시의원들이 안 보여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전부 다 노원 가불 쪽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꽤 멀거든요. 상계동에서 공릉동까지. 근데 공릉동 쪽에서 오히려 목격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누가 목격되고 있다? 그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노원을과 노원병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이제 그 운동권 친문 라인의 핵심들이고 이 노원갑에 있는 고용진 의원은 약간 달라요 결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파가 아니면은 이제 경선에서도 이제 진방 마케팅 했던 것처럼. 그럼 여기는 그 고용진 의원 대신에 그 유정화 춘추관 유성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이런 거예요, 형님. 친방 마케팅, 진방 마케팅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먹혔을 때 그 다음 수가 뭐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자, 유승민이 싫어. 그래, 유승민 옆에 이재만이라는 사람 붙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박이니 뭐니 다 갖다 부어가지고 훈장을 달아주고 경선을 이기면 돼요. 도저히 경선 못 이기겠다? 그러면은 에라 경선이고 뭐고 모르겠다. 무조건 유승민 잘라라. 이렇게 되면서 2016년에 이제 폭탄이 터진 거거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니 비서관이니 해서 이제 지역에 내려간 사람들, 이 사람이 경선에서 잘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난리가 터집니다. 이제 보면은 어떤 난리요? 폭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가가지고 지난번에 한정도 수석이 했던 것처럼 회유도 할 수 있고 공기업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거 회유하다가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보면은. 근데 춘추관장하고 지금 현 의원이잖아요. 고용진.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춘추관장 하는데 제 청와대 오래 있었잖아요. 비서관 서열에서 맨 마지막에. 그렇죠. 이렇게 그 김종숙 여사랑 친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 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대기문들한테 저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하고 이재만 그당 최고위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내가 이재만 좀 알지. 비교가 안 돼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문재인 청와대 출신이다 이거 못 쓰게 했거든요. 이해찬 대표가 그걸 통제하려고 하는데 과연 선거운동은 그냥 대깨문들만 보고 할 겁니다. 그 신진이라고 한 사람들이 한심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인사하면 반갑게 우리 비서관님 우리 나중에 차 한잔 먹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친한 걸로 느껴지는 오해되는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 친하면 이 자리에 안 놓죠. 아닙니다. 근데 더 가까이. 여기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노원 구의원 라인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 김은경 환경부 장관 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 기억납니다. 네, 거기도 그렇고 여기 뭐 유성화 춘추관장 노원 구의원 하던 분이고 뭔가 이 동네가 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뭐 힘이 있겠죠 있습니다. 있기는. 네. 뭔가 뭐 없으면 나오겠습니까? 아니, 너무 로컬한 있으니까 얘기니까 그런데 어쨌든 큰 틀에서 하려는 얘기는 경선에서 청와대 의도대로 또는 네. 청와대의 좀 우호적인 인사들이 공천이 많이 되면은 경선에서 그런 문제가 없겠으나 경선에서 불리하다는 판세 분석이 나오면은 재밌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우리 유재일 평론가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네. 뭐 좀 잽을 날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그냥 그 사람들 생각하면은 저는 학을 떼니까. 학을 뗀다. 그냥 그 진중권 선생이 요새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진중권 선생님 요즘 대단해요. 예. 좀비라고 그러잖아요, 좀비. 야, 그 사이비 문천지교 그러고 신천지 이렇게 패러디. 신천지에 비교합니까? 그래서 문천지교 그러거든요. 문천지라고 합니까? 문천지교. 이것도 그러면 2단 사이비로 되는 겁니까? 거의 사이비 종교 수준이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 아까 여기 방송 시작하기 JMS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 저기 어제 허경영 씨 이번에- 얘기하다가 JMS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할 방금 이제 대학교 이제 아직 입학도 안 한 친구가 18살 만 18세 투표율가 가진 친구가 용인서 찾아왔어요. 근데 뭐 얘기하다가 방송을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자기 엄마랑 같이 이렇게 열심히 본대요. 보는데 자기들이 이제 그 뭐 보냐 했더니 이제 대방송 중에 주간 박종진을 본다는데 그거를 자기들끼리 정치에 좀 관심 있고 사회 시사에 관심 있는 애들끼리 카톡방인데 거기에 이제 올리면 애들이 막 보고 토론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유재일이라는 인물은 잘 몰랐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타고 들어가지고 유재일 방송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주간 박종진이 밀리고 유재일 방송이 막 올라오면서 그래서 내가 야 그게 막 욕하고 하는데 내가 주간 박종진이 메인 방송이니까 야 유재일 거기 막 욕하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 컨셉하고 더 맞다는 거야. 애들은 그게 너무 재밌대. 제 광팬들이 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냐고. 거기다 시원하다. 여기에 10번째를 안 나는 사람이 여기에 엄청 해. 그래서 너 내 이름 뭔가 대면은 좀 친절히 좀 잘해잖아. 뭔가 마약 방송 뭐가 있는 모양이야 양념이. 진짜 재양이 누나 좀 잘해. 감사합니다. 깨양이 누나.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딱 얘기해주고. 내가 보니까 그게 매력이 있는 모양이야 그게. 나는 좀 거부감이 있던데 맨날 욕하고 이러니까. 예비부 등록했죠? 네, 했어요. 예. 어때요? 아침에 춥죠? 춥죠. 그래서 좀 발열조끼인가 그거 네. 입고 있어요. 발열조끼 핸드폰 보조 배터리 심어가지고. 악수도 못하고 요즘에 그냥 인사만 하죠. 악수는 또 안 하면 또 뭐라는 분이 있어서 가끔 하시겠다고 하시겠다는 분은 받고. 하고 무엇보다도 그런데 뭐 마스크가 제일 문제죠. 그거는 쓰면 얼굴을 가려고. 썼다고 뭘 하는 분 있고 안 쓰면 안 썼다고 뭘 하는 분 있고 그래가지고 투명 마스크 그 식당에 쓰는 거 그걸 쓰고 하지. 참 처음에 후보들이 겪는 가장 난감한 문제 이 그 테이블에 예를 들어 남녀 이렇게 두 커플이 먹고 있어요. 그럼 누구부터 어떤 순서로 악수를 해야 되느냐? 어떨 악수가 것 아니라 그냥 인사만 해야죠 거기는. 왜 악수를 해요? 아니 악수 안 하면 또 안 돼 또. 그래서 어떤 순서로 안 해야 돼요. 된다고 남남 여여 조금 이렇게 안 했어요. 저도 했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하죠. 3등 하고 어떻게 노하우 좀 궁금하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출마한 게 진짜 진짜 땅을 치고 억울하다 진짜. 맨날 이런 식으로. 남녀 몇십 대 20대 그냥 젊은 친구들. 나는 내보다 나이 적은 여성한테는 악수를 안 청해. 그렇죠. 제가 여성한테 악수 청하는 건 신뢰가 아닌가요? 예, 일단은 저보다 연세가 많은 누님들한테는 악수를 좀 청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거북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누님들은 누님들이 청해요. 야, 누님들이 정답이 아니 궁금합니다. 형님 무조건 남녀 커플 맞춰가지고 해야 돼요 보면은. 무조건. 어떻게? 그 남하고 만약에 여유 안 하고 가잖아요. 바로 뒤에서 돌아가는데 목소리 들려요. 우리는 안 해주지 이렇게 하는 거 들리고. 그거는 그거는 잘생겼으니까. 이준석이니까. 아니 근데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아니야, 많은 아니야. 사람이 헷갈려요. 아니야 이런 사람이 악수하자고 여기 가잖아. 야, 싫어해. 큰일 난다. 왜요? 너니까 해당되는 거고 그래, 맞아. 우리는 그러니까. 목례하는 게 답이고 가끔 남성들이 손을 내밀어. 맞아요. 그때 예. 가면 맞아요. 악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앞으로- 한번 합시다 이런 분이 있어. 그러면 자 그러면 힌트 여 둘이 앉아 있다 어떻게 할까요? 인사만 우리는 인사만 해. 3등이 예상되는데. 아니야. 아니 그 나도 말해 준석이 나이 그러면 과감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지금 안 돼. 그 나이 먹어봐 이게. 그 굉장히 쪼그라들어. 위축돼. 위축되고 쪼그라들어. 그러니까 아직은 30대라서 늙어봐라 이제
우리말 깨닫게 될 거다. 몸에도 냄새가 안 나니까. 몸에서 냄새가 안 싸잡아서 나니까. 지나가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중년 남성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세포가 죽고 있잖아 우리는 조금씩. 자 여기서 잡설에서 이제 우리 정설로 들어가서 네, 그렇게. 홍준표 대표가 지금 양산을 간다 그러잖아. 이길 수 있을까? 아, 그 이지 100%지. 근데 오늘 오면서 이제 우리 팀하고 토론을 하는데 도리어 어떤 장소는 주목을 받는 것보다 주목을 받지 않는 평범한 후보를 내보내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강남 3구. 아니 강남 3구가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거참. 박빙 지역인데도 네. 우리의 건물이 내려가고 저쪽에 건물이 내려오고 예를 들면 김병흠 장관이 있는데 지금이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지만 그 대구 수성구에도 우리 당의 건물이 오는 순간 이거는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전임 대통령하고 현 대통령이 프레임으로 가가지고 도리어 김부겸 쪽에서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도리어 의외의 신인 20대나 30대 젊은 친구를 내는 순간 그냥 문재인 대통령 심판과 한국당 후보 이렇게 돼가지고 원사이드 게임 끝난다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시겠지만 선거는 이준석이 하버드 나오고 누가 서울대학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졸이 나오더라도 내가 선거를 해보니까 덜 미운 놈을 찍게 돼. 내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영남향후에나 저기 우리 고양시 내에서도 재양군이나 이런 데를 뭐 날 미워하고 또 신도시 연합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부동산 이런 데 별로 크게 신경을 뭐 가서 안 했던 이유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지금은 조대훈이가 저 새끼 우파 맞아? 좌파 같아? 욕을 하고 왔는데 결국은 그분들은 민주당을 찍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영남향후의 선배들도 안 나오지. 조대훈도 안 밉, 나오지. 그렇지. 아니야. 조대훈도 밉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10년 동안 당했기 때문에 갈아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조대훈 말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하면 좋겠지만 한국당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내가 여론 돌렸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중도층을 압도적으로 해가 조대훈이 압도적으로 세. 그럼 당에서는 조대훈을 내보낼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일 심사하신가요? 내일 심사입니다. 예. 그래서 가가지고 자 또 오늘 면접 무슨 얘기했고? 김연아 의원이 저기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는데 대제적 언론 받아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지금 공천 면접이 시작됐어요. 출마 선언하는 사람 있습니까? 공천 면접 시작됐는데 출마 선언을 갑자기 지금 와서 생뚱맞게 하는 사람이 있냐고. 그런 없어요. 사람 있죠 생뚱맞게. 생뚱맞게 하는 사람 있어. 한 명도 없어. 우리 당은 없었어. 송진이 형 공천 시작하고 했어. 그래서 공천 심사 시작하고 아니, 몰라 나 생각 안 나는데. 이분은 그때는 예를 들면- 보궐이었잖아. 조금 자, 다르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갑자기 이렇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액션이 큰 때는 액션이 큰 쪽에서 뭔가 수세적으로 쫓기고 있다는 걸 이제 간파를 하고 동작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제보고 뭐 비장하다 뭐 얘기할 말이 있느냐는데 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어렵게 김연아 의원. 아니 예비 후보 등록을 왜 안 했어? 그거 해야지 좀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예비 후보 하는데 등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 왜냐하면 무조건 당선이다 이거예요? 무조건 아니지. 예비 후보란 제도가 왜 생겼어요? 인지도가 부족하거나 정치 신인들이 선거를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예비 후보는 요즘은 본선보다도 예선에서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알리고 그 공천을 토대로 인지도를 바로 10% 20% 공천만 받으면 자유한국당 공천 받으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올라가는 게 굳이 예비 후보 등록해서 내가 저기 신인들 우리 당의 신인들하고 이 싸움을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상처 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뭐 탄핵 얘기는 왜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아니 근데 이번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것 때문에 나오는 아니 근데 거야. 이번에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그게 제일 크고. 안철수 대표가 이 얘기하고 나온 거는 이제 통합이나 연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라디오 나가가지고 너무 강한 부정은 긍정에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안철수 쪽에 있는 현역 의원들, 비례대표 의원들이랑 그리고 그 몇몇 원외위원장들은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한국에 없을 때 우리랑 더 가깝게 지내고 소통했어요. 항상 상의하고. 근데 이분들한테 솔직히 제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이 받아요 요즘. 왜냐면 일부는 노골적으로 우리 좀 구출해줘라고 하는 분이 아니 찍지 마 이름 찍지 마. 그래 우리 좀 구출해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은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제시한 그 안철수계 비전이라는 그 국민당이라는 것 자체가 모델은 딱 그거예요. 지난번 국민당처럼 지역구 출마자 왕창 갈아 넣어가지고 비례를 뽑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지역구 출마자로서 희생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또 무슨 그걸로 지역구 출마를 다 감행해가지고 또한 동네에서 많으면 10% 보전 받을랑 말랑 할 정도의 그런 지지율 예상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안철수를 위해 희생해주겠냐의 뒷면에는
그럼 지난번에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를 위해 희생했던 지역구 출마자들이 빛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힘들죠. 오렌지하고 주황색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게 또 논란이 같은 되는 거지, 같은 거지. 오렌지야, 오렌지야.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에서 아. 오렌지색하고 주황색하고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빨간색이랑 뭐 예를 들어 버건디랑 다르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람들이 보면은 이번에 왜냐면 통합신당의 색깔로 버건디 무슨 뭘 쓴다 그래가지고 내가 핑크란 핑크. 아니 핑크도 나오고 버건디 뭐 나오고 그랬는데 뭔 소리냐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게 잠바 만드는 업체도 정확한 색깔을 잘 못 맞춰요. 그러니까 대충 맞아요. 맞추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뭐 대충 물 빠지면 뭐 핑크색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충 비슷한 색깔이에요. 그 옛날에 새누리당 잠바 업체 이제 4개인가 있었는데 4개만 색깔이 다 달라. 대충 뻘거보면 새누리당 색이다 이런 거였던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주황색이 민중당 색깔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중당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대표실도 찾아가 그러는데 만나주질 않는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 양반이 맨날 저기 민주당하고 한국당의 양당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가지고 나 정치를 말아먹는다는데 이 사람 보니까 딱 잖아요. 거대 정당에 뺨 맞고 자기는 더 약한데 지금 삥 뜯고 이런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천박한 자본주의 사상을 가진 딱 재벌 총수다운 발상이다. 나는 이거는 우리 상도이란 게 있잖아요. 녹색당도 녹색이 있는데 그걸 녹색을 해버리고 주황색하고 보통은 우리가 있으면 상식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색깔 좀 피합시다. 대표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좀 피하려 그러거든. 아 그래요? 아씨 다 해버리는 뭐하지 이렇게 하는데 해 이래요. 아니 아니 오렌지랑 주황이랑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여기는 저는 지금 이거를 주장이. 이걸 제가 아니 그 얘기를 하자니까 달라 안 달라? 뭘 달라? 안 달라. 근데 같아? 같은 색이죠. 같은 색이지. 이걸 얘기하고 이거 교과서에 같다고 나왔대는데 왜 교과서를 부인하고 그래 국정교과서. 제가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 안철수 대표가 유튜브 채널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 지금도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다시 안철수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시 안철수 해가지고 그거를 한글로 다시 안철수 해가지고 이미 총선 나올 기획은 작년 말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영상 다 편집해서 올려놨거든요. 그게 다 영상 편집한 거 보면 다 오렌지색이에요. 10월, 9월 이때부터 올린 영상부터 보면은 예전부터 이미 오렌지색으로 뭐 하려고 준비해놓은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민중당이 자기들 안중에 민중당 모이지도 않겠지. 근데 민중당이 뭐라고 하니까 이것들이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건데 오래 기획된 어떤 준비예요. 그러니까 뭐 고민이 깊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부도정에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시장 조사도 안 해하고 그냥 해버렸네. 이 신당의 나중에 구호 중에 하나는 대생에 보면 다시 안철수일 거예요. 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자. 준비했어요. 조회수가 안 나서 그렇지 여기가.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말 궁금한 질문. 자, 안철수 신당이 네. 총선에서 만약에 이제 단독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그럴 확률이 높고요. 보수 편을 가져갈까요? 아니면 진보 이쪽 민주당 편을 가져갈까요? 가져갈 필요 별로 없어. 이래도 저래도 가져갈 필요가 없어. 진짜. 어느 쪽 표도 안 가져간다? 뭐 그럼, 가져갈 필요 없다. 그럼 빵 퍼센트 나온다는 아니 건 한 그건 아닐까? 3%좀 나올 것 같아. 3% 넘게 나와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노리는 지점이 집에 누우면 그 생각만 할 거예요. 뭐냐면 1. 보수 연대에 참여해가지고 뭔가 이미지 안 좋아진 미래 한국당을 대체한다. 그 비례대표 정당을 대체한다는 생각이 있을 거고 2. 세게 맞붙는 척하면서 국민의당 전술로 그래도 역시 보수 비례대표 표를 잠식한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자기가 많으면 의석 한 15개 정도 아마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같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대안인 것처럼 이제 하면은 한 8개, 10개 정도 가져갈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의석 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은 연대 쪽으로 갈 거고요. 아니면은 이번에도 세게 보수 비판하면서 지난번에 했던 애매한 지점, 그러니까 수도권의 중도층 공략하는 지점을 갈 텐데 저는 아까 말했듯이 그거는 전략은 안철수 대표가 세웠기 때문에 방향을 정하겠지만은 다만 지난번 국민의당 때와 다른 건 뭐냐면은 과연 그를 위해서 지역구에서 현수막 걸어주고 죽어줄 사람이 몇 명이겠느냐가 성립 안 하면은 동네 현수막 자체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누구 표를 더 가져갈 것 같아? 진보표 아니면 보수표? 서러움 받은 호남표 플러스 약간 이제 보수인데 친박 싫은 사람 2개였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표를 더 가져갈 것 같아? 저는 이번에 서러움 당한 호남표 꽤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민주당 표를 좀 더 가져간다. 원래 민주당 표라기 그렇고 일단 진보 표를 좀 더 가져간다. 진보는 그거야. 아니고 이런 거죠 이제. 결국 중도지 중도. 그러니까 반 새누리당 표, 반 자유한국당 표를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에 나오면서 어느 당이 더 손해를 볼 것 같냐 이거지. 저는 민주당하고 이번에는 양쪽 다 공이 손해를 한 5%씩은 까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공이 5%씩. 예. 우리 유재일 평론가. 전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일단은 요번에 보니까 일단 노잼이에요.
아, 노잼. 오랜만에 듣는. 재밌잖아. 다시 안철수죠. 얼마나 재밌어. 아, 후식? 나도 저거 봤는데 재미 더럽게 없어. 지루해, 졸려. 아, 노잼입니까? 그럼 앞에 그걸 내가 저걸 요새 핵노잼이라고 할까? 핵노잼. 제가 요새 있잖아요. 약간 불면증 시달리는데 안철수 대표의 그 나긋나긋한 그럼 목소리하고 졸려? 전문가들이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거 들으면 나 저거 ASMR로 괜찮아요. 그러면 스푼이네요. 일단 노잼이고요. 왜요? 노잼에다가 노감동에다가 노잼 노감동이니까 노득표죠. 아니 그게 대선 토론 때. 노득표. 그리고 이제는 뭐 어디 걸 땡겨오냐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안철수 표는 그냥 안철수 표예요. 그냥 민주당 표 뺏어오고 자유한국당 표 뺏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안철수 표는 안철수 표로 봐줘야 된다. 세상엔 노잼도 있어야 되니까. 하여튼 뭐 좀 정확해요. 하여튼 일일평론가가 정치판에 오래 있어가지고 감각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저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4명 다 배지를 달아본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게 그게 좀 뭐가 이 대화할 때 그게 좀 아쉬워. 꼭 달어. 이번에 네. 둘이 달아서 네. 좀 이 현실에 대한 그 배지들의 인식 달면 이 형은 전화 거수기로 끝내지 말고 좀. 달면 형은 전화 차단이야. 그러니까 그럼 안 그래도 너 그러더라. 배 감히 타면 종진이 형 전화 받지 말라고 그러더라. 감히 초선이 그 옛날 정치부장 출신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야. 네. 데일리안에서 조사한 그 자기의 그 이념 성향 뭐 여기도 조사했는데 소위 내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이 51%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의 진보 쪽이 24% 나왔고 저기 중도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3%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18%,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19%, 거의 비슷하게 19%. 형님 그거는 맨날 여론조사하면은 얘기 좀 들어봐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서민이 한 팩트야. 70%랑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 좀 들어보자. 하여튼 이런 결과가 나온 거 보고 야 제대로 중도만 묶으면 사실은 대선도 가능성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타이밍을 좀 여러 번 놓쳤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신선했고 지금 신선도가 최소의 신선도가 많이 떨어졌다. 박종진도 이런 그런데. 그러니까 나 처음에 형 옆에 그래서 내가 가슴이 공천- 설레었다거든. 그래서 공천 신청 안 하잖아. 많은 분들은 이 상황에서 종진이 형의 가장 찬란히 빛나던 시절 한번 다시 검색해 주세요. 정작 3등할 후보는 안철수라고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그때. 그 얘기 3등 그만 좀 해. 아니 지겨워. 네, 안철수 대표 쪽에서 3등할 후보는 아니, 공천하면 안 된다고 진짜 야, 했지만은 삼자- 정작 3등은 안철수라고. 3자는 좋아하는데 3등은 나야 싫다. 근데 종진이 형은 그 어느 위치에서 항상 올라가려는 경향성을 항상 갖고 있어가지고 노력을 하잖아 사람이 보면요. 그래가지고 종진이 형 정도면 방송계에서 약간 그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로 역할 전환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구에서 보면은 뭐 유격수부터 3루수, 2루수 다 볼 수 있는 약간 수비 전용 대수비 요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종진이 형은 항상 그 홈런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저는 투수였죠 항상 야구. 그래서 투수를 네. 했죠. 아니 왜냐면 그 방송하다 보면 저 종편 방송 많이 가다 보면은 뭐 조영기 씨라든지 어느 방송에 항상 있는데 한 번 찍으면은 막 말씀 한 3-4번 하시고 출연료는 종진이 형보다 많이 받고 하고 이런 역할이 있거든요. 형님은 그런 역할 생각 그랬어요 없으세요? 옛날에 메디컬 엑스 할 때 그랬어. 진짜 조영기 씨랑 했는데 진짜 그랬어. 조영기 씨 그런 게 있더라고요. 출연료가 조금 더 많아. 게스트고 나는 메인 진행. 말씀도 많이 안 하셔. 그런데 종진이 형보다 출연료가 많아. 뭐 그런 역할이 있지. 그런 일이 프랑프도 많았어요. 떴는데요. 네, 프롬프터요. 네, 정봉주 의원 얘기도 해주세요. 우리 봉주루 형 참 안타까워. 근데 진실을 좀 얘기해. 왜 이렇게 정봉주가 왕따를 당하고 있나?